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외딴 집에 사는 한 가족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가족은 어느 날 시골 생활을 즐기기 위해 도시를 떠나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어두운 하늘의 별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그런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집안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집 주위를 천천히 걷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았지만 그가 마당에 나섰을 때 소리는 멈추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은 깊은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반복되었고 가족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꼭 누군가가 그 집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은 집안에서 검은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분명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가족이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때면 항상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의 방 근처에서 자주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 모든 현상이 예전 집주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본 결과 그 집은 이전에 한 노인이 홀로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난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홀로 살아왔고 생전에는 마을 사람들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역의 무당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무당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자신이 특별한 의식을 치르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무당은 복잡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당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긴 시간 동안 홀로 지내온 영혼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후로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고 검은 그림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편안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무당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은은한 불안감이 가족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마치 숲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미스터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그 집은 여전히 그 마을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세월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여름의 끝자락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 제 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됐죠.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짙은 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이 마당에 자갈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고 집안은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로 가득했어요. 처음 며칠은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 속에서 저는 할머니 댁 근처의 숲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무언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면 그 기운도 멈추고 제가 걷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시 따라오곤 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같은 꿈이 반복되었어요. 매번 숲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 그 기분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저는 신경이 예민해진 터라 잠을 잘 수 없었고 이따금 할머니 댁 마당을 걷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낮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저는 할머니에게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기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단다. 저 건너편 숲속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옛날 그 숲을 지나던 행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갈림숲이라 불렀고 무언가 신비로운 존재가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믿게 되었죠.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다시 그 숲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들과 풀이 있는 숲이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몇 걸음을 옮기자 또다시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 저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흐릿한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눈을 깜빡였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점점 더 제게 가까워지고 있었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확인하려 했지만 손전등 불빛이 심하게 흔들리며 빛에 깜빡였어요. 결국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 형체는 저를 계속 따라왔고 저는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갑자기 제 앞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서 와라. 걱정돼서 나와봤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숲 쪽을 다시 둘러보니 전날 밤 제가 본 그 형체는 그림자조차 없는 깨끗한 숲이었어요. 할머니께서도 그 이후로 숲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 숲의 이름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곤 하지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면 저는 왠지 모르게 그때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곤 한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은 현대화된 도시와는 거리가 먼 한적하고 고요한 지역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던 이 마을은 옛 전설과 불가사의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나는 한때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혼자서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어린 시절 자주 들렀던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낡고 황폐해져 있었다. 도착 당시 나는 마을 사람 몇 명으로부터 섬뜩한 경고를 들었다. 그들은 집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경고처럼 건넸다.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던 집이었지만 나는 흥미를 참기 어려웠다. 그 첫날 밤 집 전체를 둘러보았다. 거실의 벽난로 위에는 낡고 바른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특히 할머니께서 항상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던 낡은 안락의자가 눈에 띄었다. 왠지 모를 차가운 느낌이 들어 손길을 멈추고 집안을 좀 더 철저히 수색했다.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삐걱거려 섬뜩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나는 호기심에 찬 상태였고 마치 뭔가 이끌리는 듯 계단을 올랐다. 다락방은 오래된 물건들과 쌓인 먼지로 가득했는데 한쪽 구석에 유난히 눈에 띄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옆에 있던 녹슨 열쇠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를 열자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한 상태의 오래된 일기장이 그 안에 있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있을 것 같은 글씨와 함께 날짜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상한 기록으로 변해갔다. 오늘 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린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도 익숙하다. 점점 내 정신을 갉아먹는다. 할머니의 일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괴기스러운 내용들이 채워져 갔고 한동안 기록이 중단된 이후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다급한 글씨로 충고가 적혀 있었다. 절대 혼자 남지 마라. 그리하면 반드시 가져갈 것이다. 갑자기 강한 오싹함이 몰려와 나는 일기장을 덮어버렸다. 바람 한 점 없이 완전히 잔잔했던 방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고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내 주변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공포에 휩싸여 다락방을 빠르게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바로 그때였다. 문득 일기장의 마지막 장이 빛나기 시작했다. 일기장 뒤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날 위해 여기를 그만둬다오. 그 목소리는 따뜻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이내 목소리는 조용해졌고 온 집은 다시 고요함으로 감쌌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믿기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이 집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집을 떠나 마을 중심으로 간 당신의 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일기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는 듯이 웃어 넘겼다. 집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나의 시선 속에 창가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어느샌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발을 들이진 않았으나 매년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내용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수년간 나의 머릿속에 남아 종종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섬뜩함을 느끼게 하곤 했다.